자, 함수의 극한 개념이고요. 일단 용어 정리부터 좀 하겠습니다. 함수값이 있고 극한값이 있는데, 함수값은 이제 우리가 원래 이제 쓰던 단어 F1, 뭐 F3 이렇게 숫자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을 말하는 거고, 지금 이 왼쪽 그래프에서 F1을 구하라고 하면 요 점 색칠된 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3이에요. F2는 지금 그래프상에는 F2가 없고, F3은 이게 뭐 둘 중에 좀 고민이 될 수 있지만 점을 보는 거니까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극한값은, 자, 이거 선생님은 이제 편의상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들은 이쁘게 이렇게 리미트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x가 1로 갈 때의 fx 값, 자, 이걸 이제 극한값이라고 하는데, 극한값은 그냥 바로 읽어주는 게 아니라 요게 일단 두 개로 나뉩니다. 자, 이게 1 마이너스랑 1 플러스로 나뉘게 되는데, 1 마이너스는 1보다 조금 작은 그 상태를 말하는 거고, 1 플러스는 1보다 조금 큰 상태 말하는 건데, 자, 간단하게, 자, 여기가 이제 y가 2인 상태라고 치면, 자, 1 마이너스 극한을 본다는 건 여기 1로 가는 이 그래프를, 원래는 이제 x축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건데, 여기서 x의 1로 가까워지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이 극한값도 엄연히 y값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따라가 주면 됩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따라갔을 때 여기에 y값이 2니까 2에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극한값은 2가 되는 거고, 자, 오른쪽에서 오는 것도 2란 말이죠 지금. 그러면 이 왼쪽을 우리가 좌극한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우극한이라고 하는데, 둘 다 2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일단 이 그래프에서 보면 1-를 읽어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가네. 그럼 지금 1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1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1 플러스는, 자, 1 오른쪽 그래프를 보니까 여기 선을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일단 이 점보다 선을 본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이때 y값은 2기 때문에 얘는 2라고 읽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좌극한이랑 우극한, 자, 이게 좌극한이고 이게 우극한인데 둘이 지금 다르죠. 이렇게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르면 총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총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 x가 2로 갈 때 fx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2로 갈 때도 당연히 뭘 해야겠어? 2-로 갈 때랑 2 플러스로 갈 때를 조사를 해보고 그 둘이 같아야 최종 답을 여기다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2-랑 2 플러스를 보니까, 자, 2를 기준으로 여기 왼쪽과 오른쪽이 둘 다 여기 3으로 모이고 있죠. 자, 그럼 얘는 왼쪽도 3이고 오른쪽 우극한도 3이기 때문에 최종 2로 갈 때 극한값이 3이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데, 자, 이 그래프를 잘 보면, 자, F2가 함수값이 없었잖아. 그죠? 점이 없었습니다 여기. 자, 그럼 보다시피 극한값을 따질 때는 함수값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예 함수값이 없어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가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발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발산은 이제 수렴과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수렴은 이게 뭐 약간 지구과학에서도 나오는 건데, 발산은 이렇게 약간 퍼지는 거고, 수렴은 이렇게 모이는 거죠. 자, 우리가 x가 1로 갈 때 fx 극한값이 3이다,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할 때 이거를 수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렴한다.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수렴하지 않은 상태를 이제 대부분 발산으로 보면 되는데, 발산은 일단 지금 처음 개념을 하는 거니까 제일 큰 거는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를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1 2학기 때 배웠던 유리함수 y는 x분의 1을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여기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자, 요걸 y는 fx라고 두고, 자, 이 값을 보려고 하면, 자, 지금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것 자체가 계속 쭉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럼 그때 이 x분의 1은 점근선입니다. x축이. 그럼 점점 가까워지긴 하지만 영원히 닿지는 않죠. 자, 그럼 그때 y 값은 점점 작아지면서 0에 가까워지면서 0.0000 하면서 이게 쭉 가겠죠. 끝까지 갈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상태를 그냥 0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0에 수렴한다, 0에 가까워진다. 자, 근데 이거를, 자, 여기서 이제 납득을 못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비슷하게 이런 게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순환소수를 배울 때 0.9999 있죠. 이거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도 분수로 바꾸면 사실 결국 9분의 9가 되면서 1이 돼요. 이때도 우리가 다 그냥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극한값이라는 것 자체가 0에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극한값을 0에 수렴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그럼 반대로,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를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래프 그대로. 자,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0으로 간다 했으니까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0-랑 0+. 자, 그러면 0+ 먼저 해볼게요. 0+면은 요렇게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래프를 따라가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얘는 양의 무한대로 쭉 올라가겠죠. 그리고 0-로 갈 때는 이렇게 그래프가 쭉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음의 무한대. 자, 그러면 지금 이때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이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데,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좌우가 달라서도 존재하지 않지만, 이게 만약에 같은 무한대로 가더라도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슷하게 예를 들어보면, y는 x분의 1에다가 제곱을 한 그래프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y는 x분의 1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제곱을 해가지고 음수가 없어져서 이렇게 양수 쪽으로만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x가 0으로 갈 때 fx를 해본다고 치면, 이번에 fx를 요거로 둔 겁니다. 자, 0-와 0+에서 둘 다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로 가겠죠? 이렇게 좌우가 같이 무한대로 가더라도 극한값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이렇게 무한대로 갈 경우에는 좌우가 같더라도 무한대 자체가 발산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는 수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좌우가 달라서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좌우가 한쪽으로 갔더라도 무한대가 나오면 이건 우리가 극한값으로 쳐주지 않는다. 이 무한대라는 것 자체가 어떤 값이 아니라 계속 커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극한값으로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 원리의 14쪽에 있는 뭐 쉬운 필수 예제 몇 개가 있어서 좀 해보면서 갈게요. 자, 일단 얘부터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x가 2로 갈 때를 볼 건데, 지금 아까 x가 2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 2-랑 2+를 봐야 된다고 했죠. 그지? 자, 그러면 이거를 풀기 전에 좌극한 우극한을 체크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상황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을 때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 단원인 연속이라는 단원에서 이제 배울 건데, 자, 지금 식을 보면은 x분의 2라는 건 유리함수예요. 자, 유리함수는 끊어져 있지 않고 쭉 이어지는 그래프입니다. 대신 점근선일 때만 빼고. 자, 그럼 얘는 점근선이 지금 x가 0일 때 점근선이니까 x가 2로 갈 때는 끊어져 있지가 않다는 말이지.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뭐 2는 한 이 정도쯤에 있겠죠. 그럼 얘는 굳이 좌극한 우극한을 따지지 않아도 무조건 한 군데로 이렇게 모이고 있을 겁니다. 극한값이. 자, 그리고 분모가 0으로 가거나 무한대로 가거나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넣어도 돼요. 자, 여기서 2를 그냥 넣는다는 건 우리가 함수값을 구하듯이 푼다는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함수값 점 자체도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냥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2 넣으면 1 빼기 3이 돼서 그냥 마이너스 2로 답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생각할 필요도 없는 문제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처음 설명을 듣는다 치고 좀 자세히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자, 항상 극한이 나오면 이렇게 분수식이 많이 나올 텐데, 바로 뭔가를 풀기보다는 얘가 어떻게 되는지 좀 관찰을 먼저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3을 살짝 넣어보면 분모가 0으로 가요. 자, 이게 x가 정확히 마이너스 3은 아니라 마이너스 3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0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에도 넣어보면 분자도 0으로 가요. 자, 이게 극한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 0분의 0꼴, 뭐 은꼴이라고도 하고. 자, 0분의 0꼴인데 이거 자체를 풀이는 정해져 있어요. 자, 무조건 약분을 한 다음에 대입을 하면은 끝납니다. 근데 이거를 외우는 거는 이제 진짜 풀이를 외우는 거고, 얘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 왜냐면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도 항상 배운 게, 자, 분자가 0이면 뭡니까? 그냥 0이죠. 그리고 분모가 0이면 뭐 그 자체가 될 수가 없지. 근데 이 0분의 0꼴이라는 이상한 애가 나왔고, 얘는 값이 뭐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값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0분의 0인 것만 보고는. 그래서 이런 처리들을 해줘야 되는 건데, 자,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식을 좀 적어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제곱. 자, 요 식과 요 식의 차이점을 생각해 볼 건데, 이거는 합차로 해서 약분을 하면은 x 플러스 1이 되는 똑같은 식입니다. 자, 그럼 이 둘은 그래프도 아예 같을까? 라는 건데, 자, 이 왼쪽은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y는 x 플러스 1. 자, 그럼 얘는 뭐가 다르냐면, 자, 생긴 거는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데, 지금 분모에 x-1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1을 함수값으로 대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모가 진짜 0이 되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1일 때 여기가 구멍이 뚫립니다. 비어 있어요.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아서. 자, 그럼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차이점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자, 내가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식, 요 그래프에다가
x는 2일 때 구멍을 뚫고 싶어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y는 x 플러스 1 식에다가 x-2, x-2를 분자분모에 똑같이 곱해주면은 얘가 2일 때 구멍이 뚫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 내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어놓고 문제를 내는 거지.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전개해 놓으면 이 문제처럼 돼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만든 식을 우리가 0분의 0꼴이라고 하는데, 자, 잘 보면은 다시 여기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1일 때 함수값은 없고요. 1에서 극한값을 구할 수는 있는데, 잘 봐봐. 이 극한값 자체가 어디로 모이고 있어? 얘가 실제로 이제 1,2를 함수값이 지나는데 얘는 똑같은 점인데, 그럼 이 극한값을 구하라고 할 때도 우리는 2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값은 원래 뭐였어? 이게 구멍이 뚫려있지 않았을 때의 함수값이죠. 그래서 풀이가 어떻게 되냐면 약분을 하는 이유가 여기서 지금 x-1이 위아래로 곱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제거하는 거야. 약분을 하고. 그럼 얘가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에서 이게 사라졌으니까 x 플러스 1 남아있는 식에다가 1을 넣으면 이제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꼭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체크를 해놨다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이해도가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요 식을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요렇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3을 넣을 수 없는 게 이 녀석들 때문이었으니까 지우는 거야. 지우고 나서 이 나머지 식에다가 마이너스 3을 x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럼 극한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요거는 자, 무리함수예요. 그냥 이렇게 생긴 무리함수인데, 얘가 무리함수 시작하는 이 끝점이 지금 2분의 1,0이에요. 이거 수학 하에서 다 배웠지. 자, 그럼 2분의 1일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기 좀 지나서 1일 때를 보는 거니까 아까 유리함수랑 마찬가지야. 좌극한, 우극한 당연히 모이고 함수값까지 다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극한값을 물어봤지만 그냥 1 대입해서 함수값으로 답을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개념원리 19페이지에 있는 필수예제 6번 문제도 몇 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일단 이 문제에서 끝에 뭐라고 했냐면 극한값을 구하시오가 아니라 조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뭐 극한값이 다 있어야겠지, 문제마다. 자, 근데 조사하시오라는 것 자체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발산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으로 극한값이 없지만 어디로 발산한다,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보면 자, x가 2로 갈 때, 자, 일단 두 가지로, 첫 번째 거는 간단한 문제지만 두 가지로 접근을 해볼게요. 그래프와 이제 그냥 식으로 푸는 거 두 가지를 해볼게요. 둘 다 할 줄은 알 때 사실 식으로 푸는 걸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래프 그리는 거는 시간이 걸리고 이제 그래프 그리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자, 일단 그래프 먼저 보면은 x-2분의 1을 실제로 그리는 거야. 그럼 x 점근선이 2고 요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x가 2로 갈 때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2-와 2+, 좌극한, 우극한을 볼 건데 좌우가
이렇게 얘는 음의 무한대로 가고 얘는 무한대로 가고 좌우가 찢어져 있죠. 그럼 극한값이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1번 답은 그냥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로 끝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식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자, 2가 들어갈 건데 2가 들어가게 되면 0분의 1이 돼요. 자, 근데 실제로 정확히 0분의 1은 아니고 이게 이제 이 0이 0으로 가는 거야, 분모가. 자, 일단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분모가, 분자는 상수인데 분모가 0으로 갈 때는 이 값이 무조건 무한대 쪽으로 갑니다. 물론 부호에 따라서는 왜 무한대일 수도 있는데, 자, 그게 왜 그러냐면 0.000000 분의 1을 생각해봐. 그럼 이 0.0000 쭉 간 거는 결국 분수로 나타내면 이게 1이 쭉 있고 분의 1이거든. 이게 지금 분모에 있단 말이야. 이걸 번분수를 하면은 이게 다시 어떻게 돼? 엄청 큰 수가 되겠죠. 이거랑 비슷한 원리야. 자, 그래서 분모가 혼자 그냥 0 쪽으로 가게 되면 이 분수 자체는 엄청 커지는데, 무한대거나 아니면 음의 무한대. 자, 여기서 좌우 극한을 따질 건데 2-랑 2+를 잘 봐봐. 2+부터 해볼까요? 쉬운 거. 자, 2+일 때 x-2분의 1은, 자, 2+가 여기 갑니다. 자, 그러면 2 빼기 2는 0인데 2+라는 건 2보다 조금 큰 거니까 분모가 0+가 돼요. 자, 0+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0+ 분의 1 꼴은 무한대로 가야 돼요. 이해되죠? 지금은 막 말로 하면서 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보면 나오는 거야. 이게 2+ 들어가면 양의 무한대로 가겠구나. 자, 그러면 2-일 때는, 자, 2-는 2보다 좀 작은 값이기 때문에 2보다 좀 작은 거에서 2를 뺐으니까 이 값 자체가 0-, 즉 0-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음수예요, 음수. 그럼 이것도 0분의 1 꼴이라서 무한대로 가긴 하는데 어쨌든 전체 부호가 음수야, 얘 때문에.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좌우가 다르겠죠.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대로 그 19페이지에서 자, 2번 문제를 보면은, 자, x가 1+ 우극한일 때,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극한 값을 구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절대값과 가우스예요. 이 두 녀석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은 항상 풀기 전에, 절대값은 두 가지죠. 절대값 세모라고 치면 얘가 세모로 그대로 나오거나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눠지는 기준은 이 절대값 안에 있던 세모의 부호죠. 그래서 이거를 이 상태로 약분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절대값 자체를 먼저 풀어내야 돼. 자, 그러면 1+는 1보다 좀 큰 겁니다. 그럼 1보다 좀 큰 거에서 1을 뺐으니까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은 1에서 1을 뺐으니까 0으로 가긴 할 건데 0+가 되겠죠. 즉 양수입니다, 양수. 자, 그럼 얘가 어차피 양수가 되니까 절대값을 그냥 벗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얘가 약분이 될 거고 x 플러스 1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0분의 0꼴이거든, 얘도 큰 틀에서. 그럼 1 넣으면은 답이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죠. 자, 그럼 반대로 3번에서도 나와 있는데 그냥 이 문제를 그대로 바꿔서 풀어볼게. 1-라고 치고. 자, 그럼 얘는 1-면 이 안에가 음수가 되겠지. 0-가 될 거니까. 그러면 음수기 때문에 풀려나갈 때 마이너스를 달고 풀어줘야 돼요. 그럼 얘는 약분을 하고 나서도 이 밑에 있는 마이너스 때문에 식이 요렇게 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해주면 답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이 답의 부호가 바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사실 이게 극한이 아니어도 가우스 자체만 나와도 이제 어려워하기 때문에 가우스는 이제 좀 적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일단 x가 0으로 갈 때 그럼 우리는 당연히 0 마이너스와 0 플러스를 봐야 합니다. 자, 근데 일단 오늘 뭐 처음 개념을 하는 거니까 가장 쉽게 얘기를 해보면, 가우스는 정수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애야. 자, 가우스 안에 3이 들어가면 그대로 3이 나옵니다. 2.9가 들어가면 2가 나오고 3.1이 들어가면 그대로 3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3보다 조금만 작아도 가우스의 결과는 2가 돼. 이게 포인트예요. 자, 0 플러스 먼저 할게요. 0 플러스는 0보다 조금 큰 건데 편의상 0.1처럼 생각해도 됩니다. 가우스 문제 풀 때 처음에 정 어려우면. 자, 그러면 0 플러스에 1을 더했기 때문에 얘가 1 플러스인데 그게 사실상 1.1 같은 상황인 거지. 그럼 가우스를 거치고 나오면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0 마이너스는 엄연히 음수입니다. 0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0.1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자, 거기에 1이 더해진 거니까 이 안의 결과는 0.9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0이 되겠고, 얘는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됩니다.